진짜 6기공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진짜. 맞습니다. 네, 다 쓰니까. 자체 개발? 또 몇 년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은 미국이 뭐 지켜주고 뭐 책임져주고 그랬는데 70년, 71년에 미 7사단 등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해요. 아, 철수한 적도 예, 있었어요? 예. 사단이요? 예, 거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에 빠질 정도의 그랬겠네요. 안보 쇼크가 오고 자국방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선 무기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국산 기관 단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K1. 우와. 이게 이 그립감이. 제 뼛속에 이게 각인돼 있네요. 이거 우리가 진짜 군인 같잖아 이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기술은 어땠을까요? 뭐 기술력이라는 게 뭐 잠깐만 다음 얘기.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네. 뼈아뼈 밑에 사격하고 또 탄착점을 또 획득하는 일도 때 가서 다시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주워가지고 또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100만 발 정도로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100만 발. 예, 근데 많은 그다음 치열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M16A1하고 이 AK-47 계통하고 이제 굉장히 잘 콜라보가 된 네.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한국인 취향에 맞는다. 일정당 이제 생산 단가가 수준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 인터넷에 찾은 거다. 예. 전혀 믿을 수 없는 정보다. 그래서 제 출연료 원가도 어디 나온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깝니다. 자기 그걸 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 미국, 예. 미국이 이제 미군용이 아니고 민수용으로 해서 AR-1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외형상은 K2와 이제 비슷한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 민수용 총기 기준이 엄격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 기준이 엄격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권총 손잡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는 미국 민수 총기에 팔 수가 없게 돼 있대요. 이런 권총 손잡이 모델은. 민간인한테는 예, 그래서 이거를 개머리판하고 권총 손잡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간 이상한 형태로 만든 그런 총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없이 총을 쏜대요? 예, 요거 연결시킨 형태로 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민수용 총기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국 총기 규정이 이상하다니까요, 예, 그게. 예, 그게 DR200, 300 이런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미국 민간형 또 스포츠 라이플로 해가지고 팔렸는데 꽤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 K2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미국 유저들의 영상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인터넷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대신에 그 탄은 우리 국군이 쓰는 K100이 아니고 그 223 레밍턴 탄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또 AK-47에서 M16으로 쓰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K2 총을 많이 빈간인이 썼다. AK에서 M16으로 갈아타요. 미국 총기의 매니아들은 그거 뭐 다 또 있어요. 그게 예. 자유롭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메뉴가 다 다양한 메뉴를 골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품 같은 것도 교환이 되고 뭐 그럴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총알 같은 거. 예, 위영상 보면 별로 호환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호환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위쪽 몸하고 아래쪽 몸을 바꿔서 끼울 수 있답니다. 그 영상도 준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요? 예. 예. 저렇게. 우와. 그러니까 K2C1 상부와 K1A 하부를 바꿔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예요. 저러면 이제 공정상 참 유리하죠. 고장이 났을 때도 그렇고. 네. 우와. 저거 왜 귀마개는 왜 하고 쏘는 거지 저걸? 저거 연습할 저분들은 뭐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 네, AD 분들인 근데 거죠. 저기가 이제 총 만드는 S&T 모티브 사격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에 또 뭐 사이트 회원도 저희 가서 총 쏴보고 이런 체험도 해본 적 있고. 영상 올리신 거 봤어요. 예. 저도 가서 한번 쏴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누구나 가서 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비교적 자유롭게 쏴볼 수 있는 데가 예, 아직 뭐그 제한된 분들 제한된 분들이죠.
그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차이점도 적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동 방식부터 사용 탄환까지 차이가 있다. 작동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K1A는 가스 집동식이고 그다음에 K2는 가스 피스톤 방식이고 차이가 있고 탄환은 K1A는 KM193탄을 쓰고요. K2는 K100탄을 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그 K1A하고 K2 같이 보급되니까 탄환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순 회전율도 다르고 그래서 이 K1A에 만약에 K100탄을 쓰게 되면 총탄이 위아래로 이제 흩뿌려지고 그래서 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만약 K2에 KM193탄을 쓰면 그 성능이 또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탄환을 보급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실전 상황이 되면 이게 상당히 큰 불편이죠. 그리고 실제 전투 효율성문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K1A의 유효 사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단통치고는 좀 250이죠. 예. 근데 이 자체 그 지금은 M4 같은 경우는 뭐 500m까지 교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얼마 전부터는 K1A도 이 총료를 바꿔서 K100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K100이 신형이라는 거죠? K100탄을. 그래서 K1A가 전에는 K100탄을 쓰면은 뭐 한계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성능 저하 없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그냥 5.5 정도나 있는 줄 알았더니 K100, KM193 다 193. 있군요. 네. 구분이. 예, 탄환이 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위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경이 같더라도 길이에 따라서 또 그 사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위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K1은 말씀드린 피카티니 레일이 달려 있는데 이 피카티니 레일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조준경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무배열 조준경은 도트 사이트라고 하는 배율이 없는 그 조준경 도트 사이트라고 하고 배율이 있는 거는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조준경 그다음에 이런 프레쉬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저 조준기라든지 이런 전투 장구류를 붙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총기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피카티니 레일이 이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원래의 K1과 K2는 이 레일이 없잖아요. 저는 네. 실물은 처음 봤어요. 네, 네, 여기 위쪽에 양쪽에 딱 붙이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생긴 것도 레일 왜 레일이라고 이름 붙인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본이 없었으면 이거 좀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K2하고 K1A에도 이게 피카티니 레일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예. K2가 84년에 제식 화기로 채택했다. 야, 이거 진짜. 예. 그러면 벌써 그러니까 몇 년? 34년 된 거죠. 네. 84년에도 이게 그렇게 됐었군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사실은 34년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제작사하고 육군 본부에서 2014년경에 이 K2 소총 대를 이을 이제 신형 소총 개발에 개량 소총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K2C1 소총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K2C1입니다. 레일 달렸네요. 피카티니 레일 달려 있죠. 예. 그다음에 개머리판도 원래 K2하고 다르죠. 지금 갖고 나온 이런 이제 개머리판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제 기본적인 성능은 같고요. 근데 피카티니 레일이 우선 달려서 뭐 조준경 이런 조준경이라든지 뭐 레이저 조준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조명 장치, 플래시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탄 발사기까지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머리판 아까 개머리판 일어나죠. 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구멍이 이제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딱 걸쇠일컬해서 몇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춰서 자기 체형에 맞춰서. 그러니까 줄였다, 늘렸다만 있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는 거고 길이를 5단계 5단계. 나눠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가늠자도 탈부착형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개인의 체형에 맞춰서 맞춤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개머리판을 최대 이제 5단계까지 늘리면 전체 길이가 1014mm로 K2가 970mm인데 그러니까 약 44mm가 더 길어지는 거죠. 4.4cm가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요즘 키 큰 젊은이들 많잖아요. 많아졌죠. 그러니까 신세대 그런 이제 장비 체계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절 스위치가 개머리판 안쪽에 위치하는 이제 폐쇄형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전에 이제 K2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C1 무슨 뭐 M16 A1 막 뒤에 막 하여튼 뭐 개량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좀 뭐 이렇게 그 딱 보면 뭐 좀 느낌이 있는 게 있을까? 붙이는 뭐 이렇게 룰이 법칙이 있나요? 있죠. 법칙. 네. 일단 C는 이제 총기의 형상이 바뀌었을 때 쓰는 게 C예요. 많이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능 개량이 됐을 때는 보통 A를 붙입니다. 그게 이제 재질이 변경된 B를 붙이고요. 그러니까 A를 붙인 경우는 아까 K1하고 이제 K1A가 있었잖아요. K1A가 아까 나팔형 소형기에서 이제 이런 소형기로 바꿨다고. 이렇게 이제 성능이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적 개량이라 A가 붙은 거죠. 그래서 K2C 같은 경우에는 K2에서 이제 형상이 개량이 됐다 해서 C가 붙은 겁니다. 원은 왜 붙은 거예요? 그럼 또 원? K2C 원은요. 특히 제작사인 그 S&T 모티브에서 K2 소총의 수출형인 K2C를 제작해서 이미 세계 각지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있으니까 C가 이름이 있구나. 있었어요. 그렇게 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C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제 단축형 소총 카빈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빈에 C를 가서 붙인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총기 형상 개량하고 약간 또 다른 좀 특정한 그런 카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태의 이 이름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헷갈리게 되니까 거기다 굳이 또 이름 또 붙여가지고 다른 이름을 지어준 거죠. 전에 이제 그 단축형 C라는 게 그 카빈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 성격이다. 길이를 줄이는 걸 카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K2C라는 게 K2의 길이를 줄인 카빈형. 그래서 K2C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델명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거네요, 그냥. 그냥 바뀌었다, 새로 나왔다면 생각했는데 C는 형상이 뭐 이렇게 개량이 됐고 뭐 또 뭐 카빈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자, 근데 그 개발이 많이 진행됐고 이렇게 좋게 쓰기 편하게 바뀐 이 K2C1이 회수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총열 덮개 발열, 과다 발열이 원인이었는데 이게 뭐 이걸로 예를 들자면 사실 지금 형태는 이제 이거니까. 그렇죠. 이 알루미늄 통으로 깎아 만든 이 피카티니 레일하고 이제 일체형으로 총열 덮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부에 방열판을 대긴 했는데 전방부대의 시험 평가 도중에 발열 현상에 대한 개선의 요청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엄청 뜨거웠나 보네요. 혹서기에 100발 연속 점사를 했는데 이 총열 덮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서 맨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 이제 이렇게 들고 쐈겠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쐈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총열 덮개를 가지고 있는 총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거든요. 금속이잖아요. 알루미늄이니까는 이게 뭐
비슷한 경우 독일에서 제작한 뭐 AR 계열 총기라던가 아니면은 레일 총열 덮개를 장착한 바로 이거 K1A 역시 100발 타격 후에 각각 뭐 59.5도 심지어 73도 이런 발열이 측정이 돼서 이게 K2 C1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K2 C1 설계 시부터 이거를 예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준비 중이던 이 제작사인 S&T 모티브에서 전방 손잡이와 이제 발열 덮개 같은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참고로 이 K2C1에는 전방 손잡이 보이시죠? 네, 예, 예. 이게 필수가 되는 거군요, 이제는. 붙이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죠. 이걸 안 잡아도 되니까 이제. 기본이 이렇게. 그렇죠. 예전에 저도 할 때는 우리 다 아신 거지. 소위 파지법이라는 게.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장교 나오죠? 손가락 계속 팬 거 이거. 이거 나오죠, 이거. 우리한테 안전, 이거. 이게 좀 뜨거우면. 알루미늄이 뜨거우면 어떻게 나무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재가 이거 참 애매하겠는데요.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열 저온율이 좋다는 말은 그만큼 열을 밖으로 많이 잘 빼낸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이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열이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럼 결국은 안에 총열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도 많이 뚫어놓지만 쇠로 해놓으면 우리 뭐 오토바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냉각 그런 이렇게 막 부룩부룩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열을 방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열 전도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손잡이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때 하여튼 발열물들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발열이 전혀 안 생기는 총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K416 같은 명품 소총도 그런 문제가 이 정도 발열은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기도 하겠죠. 그럼 이 총이 어느 정도로 이제 보급이 됐을까요? 어쨌든 이 손잡이가 붙어서 네. 이 전방 손잡이는 발열 문제뿐만이 아니고 반동 억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색이나 정찰 임무가 잦은 부대에는 이제 수직 이런 손잡이가 지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현대전에서는 이제 규격화된 이 피카티니 레일이 굉장히 사실 효과적이거든요. 계속 얘기 나왔지만 뭐 조준경 붙이고 여러 가지 엑스세기를 아주 쉽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병의 전투력을 균일하게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우리 군도 작년까지 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PBS 11K 주 야간 조준경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33,000개를 또 보급을 하고 이래서 이제 액세서리를 이렇게 착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죠. 그럼 수출은 어디로? 앞서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그 수출은 어디로 했습니까? K2C. 이제 K2C는 뭐 K2 소총 개량을 한 거니까 수출용으로 좀 개발을 사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캄보디아 이런 데 4,000정 이상 지금 수출이 돼 있어요. 근데 K2C는 이 명중률은 높고 고장은 적고 가볍고 그래서 시가전이라든가 뭐 대테러전에 또 유용하게 또 만들어진 좀 개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조준경이나 레이저 표식기 같은 게 이제 장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근데 좀 안 좋게 좀 쓰인 게 뭐냐면 왜 이라크 특전사가 이제 K2C라는 수출용 카빈 모델이요. K2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라크의 암시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 이슬람 무장단체 IS.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IS가 쓰는 소총이 돼버리고 만 점이 물론 이것만 찍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총이 나오면 일단은 사실은 정규군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테러 단체라든가 무장 단체 많이 이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리 옛날에 다뤘었나요? 그 유명한 톰슨 기관단총. 톰슨. 그 톰슨 기관단총도 사실 마피아가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는 마피아의 총이죠. 마피아 총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토가레프 TT-33 권총. 이것도 이제 범죄 조직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또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언맨도 본인이 그 무기 만든 회사 사장인데 자기 무기가 지금 반군들이 쓰는 거 보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언맨 된 거 아니에요? 1편 처음에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1편 처음에. 그 K2C 이라크 수출 관련해서 뭐 지금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같은데 초기에 수출했을 때 인터넷에 이제 사진이 올라오고 그래도 제작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제발 좀 보도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어요. 그 이유가 이라크군에 수출된 거를 저쪽 반군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회사들이 가서 이라크에서 공사나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네. 안전 문제가 보복을 생길 수 당할 수 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휴시 그 보안 유지를 부탁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그게 많이 전파가 됐고 아이스까지 이제 그거를 노예해서 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알려진 상황이 됐는데 한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 군 당국이나 아니면 정부나 하여튼 제조업체에서는 좀 보안 유지를 부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하지만 뭐 다 말씀 못 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런 군사 전문 기자시니까 네. 그걸 엠바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거를? 네. 그런 거 많이 받으시긴 할 거예요. 네, 예, 종종 봤죠. 예. 몰래 깨신 적이? 몰래 깨면 제명입니다. 아 그러네. 또 우리도 의리는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저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또 이라크 관련해서 일이 있었네요. 뭐 저는 군대 생활할 때 M16 썼는데. 뭐 K2가 전방에 많이 썼으니까 좋은 게 쓰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네. 장점 좀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예. K2가 사실은 아까 이제 M56과 AK-47의 장점을 딴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외형 실제로 보면 AK보다는 M56에 가까운 거로 볼 수가 있겠죠. AK는 우선 7.6mm 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선 구경부터가 다른 것이고 뭐 외형상 봐도 이제 외형도 그렇고 자율도 그렇고 차이가 있는데 M56에 비해서 우선은 휴대성이 좋다. 예. 그러니까 우선 뭐 개몰입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명중률 아까 그 총열 그 강선이 다르잖아요. 회전 수가 다르다고 회전 수가 이제 훨씬 말씀하셨죠. 많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손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명중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지금 한 70에서 80만 원대인데 다른 선진국들의 이제 소총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가격 면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 그리고 또 예. 국산화를 하면 확실히 그런 말 소총도 좀 이렇게 그런 말에 예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죠 국산화. 그렇죠. 당연히 부품을 국산화가 안 돼서 외제를 쓴다 그러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지 보수도.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속 군수 지원 문제, 뭐 ILS가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국산품을 쓰는 게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외제를 수입해 쓰다가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더 유지 이상 보수 안 해줘. 부품 안 공급 안 해. 막 이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뭐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뭐 소총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정말 얼마나 예. 답답하고 참 문제가 그 군대 생각하게. 괴멸적인 상황 아닙니까? 가장- 아니 예, 자동차도 그 부품도 단종후 뭐 몇 년 네. 이렇게 그게 법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약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이거를 할 때 뭐 몇 년간은 뭐 이런 그 있겠죠? 우리가 무기 살 때 보통 그렇습니다. 한 보통 2년에 3년 정도는 미리 부품을 같이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투의 경우도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소총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K2 소총이 지금은 이제 거의 생산 중단 단계, 예산 문제 등으로 생산 중단 단계지만 2020년대 초반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쓸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 예비군이 이제 주력하기로 쓰는 것이고 또 우리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수출이 정말 많이 됐어요. 10개 나라 이상 됐습니다. K2C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인 K2 소총이 남미, 페루라든지 이런 데 수출이 됐고 그래서 무슨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국제 행사할 때 그 해당 잘 보면 군이 뉴스본 나오겠네요. 해당 군이 어디서 많이 본 소총을 들고 나서 보면 우리 K2 소총인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이제 여러 나라 동남아 쪽도 그렇고 하여간 뭐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나가 있다. 네. 나중에 이렇게 단종되고 나면 깨끗하게 닦아서 중고도 팔았어요. 잘 뭐. 아니 그 총이 요즘 뭐 그 게임에도 총이 핵심인데 막 기관총, 뭐 기관 단총, 뭐 소총, 뭐 DMR, 뭐 지정, 뭐 이렇게 뭐 아주 기본적인 아까 또 그 기관 단총은 뭐 권총총알 기능 좀 구분 좀 해주세요. 기본적인 개념을. 네. 이번 총기 전문가들 매니아들이 나는데 요즘 특히 배틀그라운드라 배그라고 그러죠. 배그가 선풍적인 인기이기 때문에 이 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총 이렇게 무슨
실제로 쏴보 이런 것도 배그에서 쏴봤다 그러면 조회수가 달라. 조회수 단위가 저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요. 네. 처음으로 네. 알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 총알 이제 주워야 돼. 총 뭐 이런 거. 알몸 상태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니 원쌤이 우리 상당히 게임 많이 하셨잖아요. 아, 이게 그런데도 이제 그래. 처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네. 상황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없으면 왔다 아무것도 갔다 하다가 없어. 한번 죽었어요. 주워야 돼요. 주워야 돼요. 파밍이랑 주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좀 다시 좀 익히고 이 기회에. 예. 그래서 총각 구분 좀 예, 해주세요. 예. 근데 우리 하여튼 기본적으로 기관총 이 경우는 머신건. 그야말로 이제 연발 수백 발이던 그 연발로 나갈 수 있는 M60 같은 게 예,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원래 과거에 7.62mm만 있었지만 지금 이제 5.56mm 우리 K3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용도로 구경은 좀 작아졌지만 기관총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다음- 구체적인 거를 네. 얘기를 한번 여쭤보자면 네. 기관총이란 거는 단발은 안 되는 거죠, 아예. 예. 기본적으로 단발은 어렵다고 기능이 봐요. 없다. 예. 한 번 땡기면 드르륵 했던 것 같아요. 제 예. M60, 제 화기소대 소장인데 예. 단발 땡기면 한 발씩 나갈 수 있어야 되건 이게 이 예. 본인 컨트롤인 것 같아요. 예. 단발은 없으면 누르면 드르륵 했던 것 예, 같은데.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단발 또는 네. 점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죠. 거의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 단총의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짧죠. 총열이 이제 일반 소총에 비해서 짧고 휴대하기 편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기관 단총의 경우는 이제 시가전 또는 대테러전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9mm탄, 권총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7.61mm나 5.1mm탄은 이 몸을 관통해서 나가서 사실은 범인 외에 제3 피해자가 인질이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 권총탄 비슷한 9mm탄을 쓰는 경우가 많은 이거는 그게 아니죠. 장점이 있고 이거 소총, 소총. 물론 이제 5.56. K1A 기관 단총은 좀 다르죠. 이거 기관 단총이지만 네, 이제 이지만 5.56 5.56mm 이제 쓰는 그런 케이스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격 소총의 경우는 우리가 AR 계열 또 이제 AK-47도 돌격 소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분류도 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유명한 돌격 소총 있죠. STG-44. 나중에 대표적인 이제 돌격 소총으로 불리고 그게 이제 AK나 뭐 이런 많은 돌격 소총들이 이제 원조가 된 걸로 많이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데 영어 게임들 기본적으로 중에 어설트 라이플이라고 나오죠. 어설트 라이플. 이게 예. 돌격 소총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7.62mm 또는 이제 5.26mm 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연발 사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소총들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저격총의 경우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본격적인 저격수들이 쓰는 SR. 그 총이 있고 우리 K14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샤프슈터라고 해요. 샤프슈터 지정사수용 저격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운용하는 지난번에 우리 했던 얘기했었죠. 러시아제, 소련제 저격총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고 북한군 군대급에도 보급된 게 그거는 엄밀하게 저격수들이 쓰는 저격총이라기보다는 지정사수용 저격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격총에 비해서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하여튼 저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을 없는 그런 용도의 총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속 멋진 풍경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경기도 수원과 용인, 의왕시를 잇는 광교산인데요. 1636년 12월 청나라의 2차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당시 청군은 동북쪽에서 몰려왔고 광교산 전체가 싸움터로 변했는데요. 당시 광교산에 진을 친 조선군 2,000명은 8,000명의 청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로 병자호란 중 조선군이 거둔 최대 승첩 광교산 대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교산 대첩 승리의 결정적 한 방이 의사수의 마지막 한 발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는 1624년 조선 25살의 청년 박의는 활 하나를 메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꿩 사냥을 하다가 시장길을 느껴 마을로 내려오는데요. 박이는 과거 시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고 재미삼아 무과에 지원하죠. 첫 번째 과목은 활쏘기. 박이는 80보, 130보, 240보 거리에서 차례로 활을 쐈고 모두 관역 중앙에 명중시키는데요. 심지어 240보 거리에서 쏜 마지막 화살은 먼저 맞춘 화살을 부러뜨리고 그 자리에 꽂혔습니다. 당시 무과시험을 통과한 무사들의 평균은 120보였죠. 두 번째 과목은 말타기. 박이는 크고 멋진 말 대신 가장 작은 조랑말을 골라 탑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사, 창을 던지는 기창, 역시 관역 중앙을 명중시켰고 격구를 할 때는 말의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빨랐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과목에서 당황한 박의. 병법에 관한 필기 시험을 봐야 했는데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이는 붓 대신 조총을 잡습니다. 앞서 선조가 조총 사격수를 무과시험에 포함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총이었지만 박이는 100보 밖에 버드나무 가지를 5번 연속으로 맞추고 500보 밖의 소나무를 명중시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 다만 그는 병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1등이 아닌 3등으로 합격하는데요. 박이는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 청진시 서자작동의 권관으로 부임합니다. 과거 시험에서 상으로 받은 조총 한 자루를 들고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박이와 그의 조총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조선은 청나라와 갈등을 겪습니다. 1626년 9월 청나라 황제로 즉위한 홍타이지. 홍타이지에게는 당면한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백성들에게 공급해야 했는데요. 원래 명나라와의 교역으로 부족분을 충당했지만 아버지 누르하치가 명나라와 대립관계로 돌아서는 바람에 교역이 단절된 상황이었죠. 이에 홍타이지는 조선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은 명나라와 우호 관계였고 인조는 오랑캐의 나라라며 노골적으로 청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결국 홍타이지는 조선을 정벌할 마음을 먹게 되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합니다. 소식을 들은 박이는 서둘러 별동대를 꾸리고 오늘날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박이와 그의 별동대는 함경북도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전진하는 동안 무려 50명의 청나라 장수와 1000명의 병사를 죽이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에 주춤한 청나라 군대는 군사 수를 압도적으로 늘려 다시 쳐들어오는데요. 1637년 1월 4일 전라병사를 선두로 한 조선군과 박이의 별동대는 광교산에 진을 칩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했고 식량까지 바닥나는데요. 안개로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청군이 급습합니다. 박이와 조선군은 하루 만에 청군 5,000명을 격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화포까지 동원한 청군의 공격에 별동대 대부분이 전사하고 마는데요. 박이는 부상을 입은 채 혼자 남게 됩니다. 활은 모두 쏴버렸고 창은 부러졌는데요. 그에게 조총과 낙탄 그리고 딱 한 발만 발사 가능한 화약이 남았죠. 그때 산 정상에 올라 지휘하던 청나라 장수 양고리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박이는 주저없이 마지막 화약을 총신에 넣었고 조준 발사. 그리고 그가 쏜 마지막 한 발은 양고리의 이마에 명중하는데요. 그런데 양고리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목록 양고리. 그는 바로
청나라 건국 영웅이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매부였습니다. 당황한 청군은 양골의 시신을 수습해 철수합니다. 철수하면서도 총을 쏜 자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박이의 활약과 광교산 대첩의 승리에도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에 이르는데요. 결국 인조는 홍타이지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한 뒤 왕위에 복귀합니다. 심지어 홍타이지는 철군하며 인조의 세 아들을 끌고 가는데요.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 훗날 효종이 되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 셋째 아들 임평대군은 물론 일반 부녀자를 포함한 약 50만 명의 조선인 인지를 끌고 청나라 수도인 심양으로 돌아간 겁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긴 병자호란이 끝나고 박이는 살아남습니다. 그는 적장 양고리를 사살하고 많은 청군을 포로로 잡은 공로를 인정받아 평안도 권관으로 승급했다고 하는데요. 병자호란과 박이의 활약은 조정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조총수를 길러내기 시작한 건데요. 효종 때에 이르러서는 조선 관군 대부분이 조총으로 무장을 했고 조총은 조선의 주력 무기가 되죠.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된 1910년, 일본은 시급히 활 쏘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1910년이면 이미 활이 제식 무기에서 벗어난 시점인데요. 즉, 활 쏘기는 스포츠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토록 활을 쏘지 못하게 한 이유는 활을 잘 쏘면 그만큼 총도 잘 쐈기 때문인데요. 바로 명사수 박이처럼 말입니다. 사실 고대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 활 쏘기에 능했습니다. 그런 만큼 총도 잘 다뤘고 조선인들의 사격 솜씨는 동아시아 일대에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청나라의 요구로 조선 조총 부대를 파병해 러시아군을 섬멸한 나선 정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조총 부대 실력이 뛰어났다는 건데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K2 소총, 우리 민족의 명사수 DNA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네. 번외로 사실 이거 패칼도 왼손잡이형 우수도 좌수도가 있거든요. 왼쪽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용 총도 이렇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소총은 왼손잡이를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뭐탄 한 배출 그렇죠. 위치라든지 이렇게 하면 일로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일로 나가요. 단피 배출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왼손잡이 전용 소총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왼손잡이를 쓰는데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런 소총이 만들어지는 게 있고 물론 이제 K2는 얘는 이제 왼손잡이 전용 그 모델은 만들어진 건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 같은 경우도 마우스를 보통 우리 오른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왼손잡이 본인들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왼손에 마우스 잡는 선수가 있고 본인이 연습해서 그냥 오른손으로 잡는 선수도 있고 그런데 왼손 쓰시는 분들께는 불편하겠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K2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미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더 이렇게 장기적인 변화 계획도 있습니까? 네, 이제 K2가 사실은 2020년대 초반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K2 C1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K2가 2선으로 이제 물러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2020년대 초반 이후가 되면 우리 이제 예비군들도 K2 소총을 쓰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쓸까요? 단계적으로 이제 바뀐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도 K2 소총이 생산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바뀔 수는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에도 다뤘던
우리 한국 예비군에 있어서 추억의 소총 중에 하나인 카빈. 예. 카빈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가볍고 좋은데 그거. 네. 예. 근데 아직도 쓰나? 저 때도 진짜 그 신기했는데 뭐. 야,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전반부터 네. 그뭐 예비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K2 개량용. 또 개량 어떻게 개량됐나요? 방향 좀 이렇게 나왔나요? 방향? 네, 특히 작년 10월에 이제 그 성남 비행장에서 아덱스라고 국제항공우주 방위 산업 전시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총을 만든 S&T 모티브에서 이 대테러진이라든지 특수전에 적합한 뉴 K2C 계열 소총들을 선보였어요. 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이제 선보였는데 뉴 K2C1 그리고 뭐 K2C2 뭐 등등을 이제 K1A 후속 모델로 해서 이제 손을 보였고 사실 K1A도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 80년대 막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자체는 잘 만든 그 당시로는 정말 잘 만든 총이지만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전사 육군 특전사에서도 지금 K1A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새로운 신형 소총으로 바꾸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 K2 뭐 K1 진짜 또 저 군대 생활했어도 좀 쓰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솔직히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쭉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한국 소총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 분은? 일단 뭐 네. 최초로 개발한 총으로서 굉장히 좋은 총을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뭐 K5 관총, 뭐 K3 경기관총, 그리고 K4 고속 유탄기관총, K7 소음기관단총, 그리고 K11 복합소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국형 총기 개발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거름이었다고 할 수 있는 두 기종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로 이제 소위 자주국방, 네, 국내 우리 국군의 그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를 한 점에서 뭐 굉장한 기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주몽 드라마 보면 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안 깨지는 칼 상대편보다 그렇죠. 총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간이죠, 근간. 네. 이걸 좀 넓혀서 보면 네. 이 우리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 창설 45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국산 무기 개발이 어떤 효과 같은 걸 분석을 했는데 그때 그 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45년간 연구 개발 투자에 총 25.4조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경제적 효과는 약 300조, 297조 7천억 원의 그 경제 효과를 봤다. 그래서 투자 대비 12배의 수익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K1A, K2 소총은 이런 국산 무기 자주국방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기본적인 무기이자 종결자가 사실은 소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국력 수준, 그다음에 군사력 수준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 K1과 K2가 잘 맞는 거지만 30-40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도 좀 확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뭐 개량형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네. 보급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네요. 네. 개인화기 아닙니까? 개인화기. 네. 육해 공군 우리 해병대 분들까지 다 네. 사용하는 이 기본 개인화기인데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은 투표 소총은 비싸다. 왜냐? 둘의 효용성은 사용자에게 달려 있다. 잘 쓰면 진짜 엄청나니까요. 우리 한 표 한 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모이면 진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듯이 K2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성장 발전해 나간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군분투 성장기 K2, K1 알차게 조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또 새롭고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고맙습니다. 그 왜 HNK 독일에 네. MP5 있잖아요. 네. MP5 거기에 꽂혀가지고 네, 모델도 대표적으로 만들었고. 맞아요. 예.
그게 좀 MP5가 대표적인 아까 그죠. 소위 말하는 그 기관 난청이 좀 신기원이었어요. 그거를 말씀 깜빡했던 거죠. 네. MP5가 대표적이죠. MP5. 그다음에 이제 막 쓰는 좋은 이번에 그 미국 정상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 경찰이 그거를 그죠. 그런 거를 많이 들고 있죠. 경호하는 네. 이런 군인이라든가 뭐 경찰들이. 그다음에 우지 있잖아요. 뒤 양손에 두고 툰레이더. 대표적이죠.